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 먼저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각각 코드에 사용된 표현식들에 대해 표현식의 값과 자료형을 확인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먼저 변수 두 개를 선언합시다. rose라는 변수의 17을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to 밑줄 semicolons라는 변수의 저기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 기호가 여러분들 키보드 오른쪽 엔터 키 옆 왼쪽으로 옆에 있어요. 보통 이렇게 치면 그 쉬프트 키를 누르면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요거는 콜론이고요. 그 점과 그 다운 쉼표로 되어 있는 거는 세미콜론인데 요게 두 개로 되어 있고 얘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얘들을 문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작은 따옴표로 감싸든가 큰 따옴표로 감싸든가 해야 돼요. 자, 실행을 해서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뭐, 이 표현식들이라고 그랬죠. 표현식은 어떤 값을 가리키는 값을 표현하는 어떤, 예, 문장이나 코드죠. 예. 자, 보면, 로우즈 더하기 2를 한번 보자 소리입니다. 코드 2를 보면, 로우즈 더하기 2. 이거는 근데 로우즈가 17 정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17 더하기 2로 계산이 되죠. 19라고 나오고, 이런. 내가 오타를 썼네요. 로우즈라고 써야죠. 음, 뭐가 문제일까요? 아, 미안합니다. 예, 로우즈. 이런 식으로. 예, 내가 뭔가 오타를 썼네요. S라고 써야 되는데 E를 썼네요. 예, 오케이. 보면 로우즈 2라는 애가 없으니까 그런 이름 오류가 발생했던 거죠. 앞서 봤죠.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자, 실행을 하면 예, 17 더하기 2가 돼서 19가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자료형은 19니까 이건 당연히 인트인데 그거를 이제 한번 실제로 그냥 확인해 보면 타입 해가지고 rows 더하기 2. 이거 표현식이잖아요. 표현식의 자료형은 그 표현식이 가리키는 값의 자료형입니다. 제가 19를 가리키기 때문에 19는 인트잖아요. 그래서 얘의 자료형이 인트로 확인됩니다. 뭐 나머지도 다 비슷해요. 그 밑에 있는 표현식은 rows 빼기 2가 아니라 2.0입니다. 만약 먼저 빼기 2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17 빼기 2이기 때문에 15가 되고요. 15는 보니까 얘는 정수잖아요. 그죠? 자료형을 보면 얘는 인트로 나오는데 일부러 여기에다가 2.0을 쓴 거예요. 2.0이나 또는 2.0은 빼도 돼요. 그럼 여기 2.0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15가 아니라 15.0으로 나오고 자료형이 미안합니다. 그 밑에 점을 찍어야 되죠. 뭐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자료형이 플로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정수로 볼 거냐 아니면 부정소수점으로 볼 거냐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뺄셈 연산은 이게 덧셈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이면 이게 17이 아니라 19.0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이 정수끼리 더해지면 정수로 나오는데 정수랑 부정소수점이 섞여 있으면 부정소수점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자연수랑 정수를 더하면 자연수를 정수로 취급하고 정수는 유리수로 취급할 수 있고 유리수는 실수로 취급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수하고 부정소수점 유리수죠. 더해주면 유리수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코드 2번을 보면 코드 2죠. 아, 예. 코드 2를 보면 로우즈 나누기 2잖아요. 로우즈 나누기 2. 요거는 이제 슬래시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슬래시. 예. 그 빗줄 빗금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예, 아무튼 영어로 슬래시라고 부릅니다. 슬래시. 그 발음이 영어로 슬래시. 그냥 슬래시. 뭐 시 또는 쉬. 예, 슬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코드에 이렇게 그 우물정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거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코드 실행할 때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저건 사람이 보고 뭐 어떤 설명을 이렇게 주석처럼 달아놓을 때 쓰는 겁니다. 없어도 되고. 자, 실행하면 17 나누기 2이기 때문에 8.5죠. 당연히 결과가 부정소수점인데 저게 예. 저게 만약
17 더하기, 더하기 1을, 더하기 1 한 거를 나눗셈을 하면 18 나누기 2이기 때문에 9잖아요. 그래도 얘가 9.0 부동소수점으로 처리합니다. 즉, 이 슬래시 나눗셈은 결과가 아무리 정수끼리들의 나눗셈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결과가 정수라 하더라도 무조건 얘는 부동소수점으로 처리한다는 소리입니다. 뭐 타입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죠. 예. 로우즈 더하기 1이 아니라 더하기 2, 아니, 나누기 2 하면 플로트죠. 뭐 더하기 2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가로 안 치면 로우즈 더하기 2분의 1로 처리가 돼요. 예, 중요합니다. 이거는 로우즈 더하기 1을 2로 나눈 거지 로우즈에다가 예, 예를 들어서 여기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눗셈이 덧셈보다 먼저 실행이 돼요. 요거는 나눗셈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얼마예요? 로우즈는 17이고 2분의 1은 0.5니까 17.5로 계산이 돼요.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드 3을 보면 저거 그 로우즈 슬래시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 정수들의 나눗셈을 쓸 때 쓰는 건데 얘는 몫을 계산합니다. 여기가 로우즈가 17을 가리키기 때문에 17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2, 8이 16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몫이 8인 거죠. 그런 얘기고 얘는 자료형이 항상 플로우트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은 자료형이 나눗셈의 결과는 항상 자료형이 플로우트였는데 몫을 계산하는 연산자, 몫 연산자는 항상 그 계산된 값이 인트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퍼센트 기호. 요거는 로우즈하고 요 슬래시 두 개랑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슬래시 두 개는 몫을 계산하잖아요. 얘는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1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2, 8이 16 더하기 1이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래서 1로 계산이 되는 거고 얘도 자료형은 항상 인트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즉 목 연산자랑 나머지 연산자는 그 계산된 값의 자료형이 그 인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요 코드 5 같은 경우는 저기 연산자 우선순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로우즈에다가 별표 두 개, 3. 뭐 여기 그 중간에 스페이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누기 2 더하기 3을 괄호로 열고 닫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로우즈의 저 별표 두 개는 지수성입니다. 즉 로우즈의 3승입니다. 즉 17의 3승인 거예요. 그거를 17의 3승을 한 다음에 그거를 2 더하기 3을 한 거로 나눈다. 즉 5로 나누라는 소리죠. 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982.6입니다. 그런데 그 연산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이런 괄호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여기 보면 지수승이 있고 나눗셈이 있고 여기 보면 덧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그 보면 순서대로가 지수승이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덧셈이 먼저 맨 나중에 덧셈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덧셈을 먼저 하죠. 왜냐하면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무조건 거기에 우선순위가 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로우즈의 3승을 하고 그거를 2로 나눈 다음에 그 결과에 3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실행을 해보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5로 나누는 거로 됩니다. 오케이. 여기 밑에 그 얘기죠. 괄호를 자,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괄호를 안 친 거랑 똑같아요. 예. 괄호 빼고 아, 여기서 할게요. 아까 보여줬죠. 여기서 요 괄호 없고 요거랑 요거랑 이거랑 아니다. 요거랑 같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나눗셈이 이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 없이 한번 해볼까요? 2459 읽는 거로 하면 2459.5가 나와야죠. 2459.5 나오죠.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코드 6은 이번 지금까지는 로우즈 정수를 가리키는 변수를 이용한 연산을 한 거고요. 어떤 값을 계산하는 표현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본 거고 얘는 그 다른 변수 있었잖아요. two semicolons. 얘는 그 가리키고 있는 애가 그 세미콜론 두 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었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여기 보면 밑에 팝업 창이 하나 떠요. 왜냐하면 to하고 밑줄로 시작하는 그 이름이 요런 애가 있어. 앞서 요런 애가 선언이 돼 있어. 너 이거 맞아? 원하는 게? 그러면 뭐 to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가 뜰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그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뭐로 쓰면 되냐면 탭키 있잖아요.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 그 캡슬럭 대문자 키 바로 위에 있는 TAB라고 되어 있는 탭키가 있습니다. 그거를 치면 알아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탭키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핑을 덜 하고 또 그 타이핑을 하면 이 탭키를 쓰면 오타가 덜 나요. 아까 내가 투스라고 썼는데 투이 뭐 이런 거 막 이상하게 썼잖아요. 그게 이제 탭키를 썼으면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가 원하는 게 이거 곱하기 3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two semicolons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따옴표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3을 곱하란 소리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문자열은 수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3을 곱해? 라고 할 텐데 이건 뭐라고 그랬죠? 문자열을 복제해서 세 번 복제한 다음에 그걸 갖다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즉 세미콜론 두 개를 세 번 복제하면 세미콜론 두 개가 두 번씩 세 번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세미콜론 두 개가 세 번 연속 이어 붙으니까 여섯 개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곱셈을 할 때 인자가 정수들끼리의 아니면 뭐 부동수 숫자막 즉 수와 수의 곱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수로 계산하고 근데 곱셈 연산자를 쓰는데 하나는 문자열이고 하나는 정수다. 정수여야 돼요. 부동수 숫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복제를 몇 번 해서 그걸 이어 붙이느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얘의 자료형은 당연히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죠. 아까 내가 근데 여기 3점 예를 들어 0을 저게 숫자라면 3이랑 3.0이랑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하면 오류가 납니다. 예. 타입 에러라고 나오죠. 뭔가 이게 자리형이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곱셈 연산자 얘는 만약 한쪽이 문자를 가리키면 다른 애는 정수만 와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수만. 물론 그 정수의 위치를 앞에서 써도 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요까지가 예제 3이었습니다.